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조금 색다르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동생 집이고, 그리고 이 컴퓨터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이 많이 안 좋은데 조금 편하게 해보고자 그냥 컴퓨터 앞에서 마이크 설치해 놓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호텔에서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제 직업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이제 디저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게 됐는지 하는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좀 더 이제 일을 하면서 겪는 그런 경험담들과 고충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그때 남겨주셨던 댓글 중에 이제 좀 질문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때 답변은 남겨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또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진진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이 되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셨는지 궁금해요. 취업 이민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에겐 여전히 영어가 큰 벽이랍니다. 사실 저는 영어를 그 고등학교 때부터 참 좋아했었거든요. 영어뿐만이 아니고 언어를 배우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에 그 1어 일문과를 들어갔고, 그리고 1어를 이제 좀 이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1어를 쓸 기회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캐나다에 오게 됐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좀 캐나다에서 커리어까지 바꾸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어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다 솔직히 말해서 부딪히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좀 힘들어도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애써야 되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뭐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접해야 되고, 좀 뻔한 얘기들이긴 한데,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이 디저트 만드는 직업이 이제 기술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기술직이니까 그렇게 막 영어를 막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기술이 뛰어나거나 나면, 그러니까 디저트를 아주 잘 만들면 솔직히 그 언어의 한계는 좀 커버가 가능해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직업에 비해서는 이제 손을 쓰는 직업이니까 언어가 중요하지만, 물론 자기 생각과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하죠. 근데 어쨌든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제 디저트를 화려하게 만들고 잘 하시면 아마 그 언어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막 전화 오잖아요. 이러면 너무 긴장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키친에 있을 때도 키친에 이 전화가 있거든요. 다른 부서랑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돼서 전화가 있는데, 그런 전화 받을 때 정말 긴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긴장감은 없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간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부딪히시면 다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답변을 안 했네요. 신지영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지금은 베이킹으로 영주권 따기 많이 어려워졌나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막 학교를 입학했을 때 시점에서까지는 요리라든지 이런 베이킹을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영주권이 따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수제로 바뀌어서 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제가 알고 있어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점수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나오면 몇 점, 뭐 일을 몇 년 하면 몇 점, 영어 점수가 있으면 몇 점, 나이가 어리면 더 높은 점수, 이렇게 해서 점수가 다 통합이 돼서 이 점수를 가지고 마치 수능처럼 점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이 점수가 높으면 영주권을 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글이 이제 감사하게도 응원의 댓글이거든요. 그렇네요. 응원의 글이고 질문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그럼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호텔에서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의 기준으로 이제 제 일의 그 일상을 말씀을 드리면, 호텔은 레스토랑도 있고 거기에 뭐 술을 마시는 바도 있고 VIP만 가는 그런 이제 클럽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런 뭐라지 VIP만 들어가서 이제 간단한 음료라든지 다과 같은 거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에 나가는 디저트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형태의 디저트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레스토랑 나가는 그런 플레이팅 디저트, 뭐 이제 조그맣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호텔 이벤트나 파티 같은 용의 아주 작은 그런 디저트들도 만들고, 가끔 이제 케이크 같은 거 오더가 들어오거든요. 손님한테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케이크 샵 같은 건 없지만 그런 큰 케이크도 가끔씩 만들고, 그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디저트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유일하게 만들지 않는 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웨딩 케이크를 너무 이제 무리가 가는 작업이라 웨딩 케이크는 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다양한 이제 디저트를 만들고, 저는 여기서 이 호텔에서 일한 5년 중에 3년을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레스토랑 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오더가 들어오면 이렇게 그때그때 만들어서 플레이팅에 놓고 이제 플레이트에 놓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이제 서비스에 좀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미가 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 일할 때는 좀 에너지를 받아요. 막 바쁘고 이러니까 그때그때 또 만들고 이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있는가 반면에, 이제 이런 이벤트나 파티용 디저트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좀 스트레스가 덜 하는 반면에 좀 약간 지루한 감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베이킹을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는 전혀 배운 적이 없고 먹기만 했거든요. 맛있어서 사 먹기만 했고, 캐나다 와서 베이킹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제 모든 이 베이킹 커리어는 캐나다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실정을 잘 모르고,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유튜브 영상 만들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이제 한국 용어 같은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짤주머니 이런 것들도 막 그 영어로 검색을 해서 이건 한국에서 뭐라고 부르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찬찬히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 말도 써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쨌든 캐나다의 위주로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죄송해요. 이거는 지금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이게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옆집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늘 들려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좋아하는 디저트와 캐나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솔직히 제가 막 생크림 케이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잘 많이 만들지 않아요. 호텔에서 대부분 여기 사람들은 버터크림,
좋아하는 편이라서 버터크림이나 진하고 그리고 버터크림 같이 이렇게 좀 좋게 말하면 고소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무겁고 좀 뭐라고 느끼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저트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텔에 일하면서 일을 많이 하느냐 이런 것도 가끔씩 이제 질문을 받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얼마나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호텔에서 일하면서 저는 월급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시급제로 돈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을 하면 오버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이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제 시급의 1.5배를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이제 이렇게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월급제와 달리 제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회사에서는 돈을 더 많이 줘야 하니까 그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물론 바쁠 때는 일을 많이 하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일을 많이 안 하게끔 하는 이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제가 듣기로는 뭐 월급제니까 바쁠 때는 그냥 무조건 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아니면 혹시 이거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잘 이게 얘기로만 들어가지고 그래서 월급제고 이제 일을 많이 막 6일도 하고 이제 저도 물론 6일 일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고 그만큼 돈을 받고요. 6일 일한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는 워낙 인종이 다양하고 그리고 이 아무래도 이 요리나 뭐 베이킹 쪽이 아무래도 그 국제 학생들이 많아요. 이제 쉽게 이제 유학을 올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캐나다는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이 이런 뭐라고 해야지 국제 학생 저랑 똑같이 국제 학생으로 와서 일을 구하고 영주권을 딴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아시아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필리핀 그리고 일본 뭐 이렇게 다 좀 대부분이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물론 캐나다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여 있어서 조금 더 뭔가 편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음, 좀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기도 편하고 저한테는 좋은 환경인 거죠. 아,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캐나다는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일이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에요. 이제 사과랑 여름에는 뭐 딸기도 있고 뭐 블루베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로컬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수입을 해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좀 이제 싱싱하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맛있지도 않고요. 솔직히 제가 진짜 과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캐나다에 살면서 안 좋은 점 하나가 과일이 그렇게 맛있지 않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한국 과일이 너무너무 그립고 한국 수박 있죠. 여름에 수박이랑 복숭아 진짜 너무 그리워요. 딸기도 너무 그립고요. 과일이 그렇게 맛있지 않다 보니까 디저트를 만들 때 아무래도 좀 이 과일이라는 게 이렇게 맛이 이렇게 맛을 더해준다기보다는 장식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지 과일보다는 이제 퓨레 같은 거 있죠. 그 퓨레를 사가지고 와서 그래서 맛을 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과일의 한계점이 있고 그 대신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가끔 유튜브 제가 촬영을 하다 보면 버터나 크림 같은 거를 구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캐나다는 아무래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슈퍼나 이런 데 다 이제 크림이나 버터는 항상 팔아요. 어, 여기 캐나다에는 이 알러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저트를 만들 때 이제 견과류를 못 먹는 이런 땅콩 알러지들도 많고 견과류도 많아요. 아몬드나 뭐 헤이즐넛 또 뭐가 있죠? 뭐 호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알러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도 가끔 이제 이런 거를 못 먹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엄청 비건이 유행하다시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붐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무래도 디저트에는 버터랑 계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비건 디저트를 찾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일할 때 열심히 이제 디저트를 만들어도 나 이거 원하지 않고 비건으로 달라라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도 많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여기보다는 적겠죠. 제가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 호텔이다 보니까 이런 호텔 일은 구하기가 쉽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디저트 샵에 비해서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런 보험이라든지 복지 혜택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그만두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호텔 일이 스트레스도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자리가 나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자리가 쉽게 안 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항상 있어야 돼요. 비자가 없는데 비자를 내주거나 이러진 않고 캐나다에서 지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가 있어야 일을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라이브 챗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하거든요. 제가 내성적인 면이 많아서 그런 게 좀 잘 될까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런 이제 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고 하는데 용기 내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계속 얘기하려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하기 편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막 뭘 얘기해야 하지 무슨 질문이 있으실까라고 생각하니까 이야기가 참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급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호텔에 관해서 조금 이제 주저주저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한번 이렇게 그냥 주절주절 하는 이야기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혹시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